오늘은 가슴이 아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계시나요? 가슴 쪽에 어딘가 통증을 느끼는 여기 가슴이 이렇게 아파요. 이게 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가슴이 아플 때 우리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는 조금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통증이 중요한 장기에서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텐데요. 오늘은 그런 거를 또 감별할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상당히 많은 이유들 때문에 가슴에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육이나 골격, 이 뼈 쪽에서 느껴지는 통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이나 아니면 폐 쪽이나 위장 쪽에서 느껴지는 통증들도 다 가슴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오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잘 알아둔다면은 불필요한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혹은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내가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응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슴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가슴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은 흉곽이죠. 그래서 가운데 흉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뒤에 척추 12개 흉추가 있고 그 뼈들을 이어주는 이 갈비뼈들이 있어요. 갈비뼈가 모두 12쌍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7번째 뼈는요. 하나의 갈비뼈가 하나의 연골로 해서 흉골로 이어집니다. 근데 8번, 9번, 10번은요. 이 세 개의 갈비뼈가 하나의 연골로 합쳐져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번하고 12번은 떠 있습니다. 흉골로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겼다는 것을 잠깐 이해를 해두고요. 왜 이렇게 세 장처럼 생겼을까? 이 사이에는 폐하고 심장,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두 장기는 움직여요. 호흡할 때마다 움직이고 심장이 뛰어야 되고 해서 공간이 늘어났다 좁아졌다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해서 늑골이 이 근육들에 의해서 조금씩 움직였다가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공간이 넓어졌다 좁혀졌다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쓰이는 근육은 흉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있는 사각근이라든지 배에 있는 복직근들도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근육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몸통 주변에 이제 혈관이나 신경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몸통의 감각이라든지 내장의 감각들을 같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자, 내가 이제 가슴이 아프다 할 때 일단 첫 번째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가 아픈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혹은 옆구리 쪽인지 혹은 아래쪽인지 좀 위쪽인지 두 번째로는 언제부터 어떤 원인들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넘어져서 어디 부딪혔는지 그리고 나서 생긴 건지 아니면은 기침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생겼는지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없는 느닷없이 이렇게 아픈 건지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구별을 해야 될 거 이게 외인성인지 내인성인지 외인성이다 그러면 주로 작업이나 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겼고 근골격계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생겼다 내인성이다 내가 어떤 컨디션 변화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가슴이 한 번씩 덜컥거린다든지 아니면 좀 호흡이 가쁘다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생긴 통증이다 그러면은 이런 내장기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골격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근골격계라고 하면 근육, 뼈 이런 쪽에서 이제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늑간근이에요. 우리 갑자기 옆구리가 한 번씩 결려 뭐 기침을 한참 막 하고 났더니 갑자기 윽 하고 결리더니 되게 뻐근하고 아픈 그런 통증들 주로 이제 늑간근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갈비뼈 사이사이에 여러 층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호흡을 할 때 쓰이기 때문에 기침을 갑자기 너무 하거나 아니면 몸통을 회전하는 이런 운동을 급작스럽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담결린다 그러죠. 갑자기 근육이 뭉치면서 통증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요. 호흡을 좀 깊게 하려고 할 때 약간씩 뻐근한 은근한 통증이 느껴지고 몸통을 좀 회전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하고 갈비뼈의 사이를 눌렀을 때 그 자리가 되게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근육이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운동할 때 되게 신경 쓰는 근육이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흉근인데요. 대흉근은 팔을 잡아 당기거나 어딘가 매달릴 때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잘 다치지가 않지만 갑작스럽게 너무 큰 힘을 발휘할 때 이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흉근이 좀 긴장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꼭 심장이 아픈 거랑 좀 비슷하게 요 근처가 이제 뻐근하게 아픈 이런 통증들이 느껴지는데 근데 통증은 뻐근하고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심장에서 오는 통증은 대개 한 5분 전후로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팔을 좀 뒤로 젖히거나 어디 매달리려고 할 때 그때 통증이 좀 증가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이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육에 힘을 쓸 때 되게 시큰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질 텐데 대흉근에 문제가 있는지는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기도하듯이 양손을 이렇게 하고요. 양손을 서로 꽉 밀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흉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때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근육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흉근에서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턱걸이를 무리하게 하려고 억지로 힘을 딱 썼는데 갑자기 뭐가 뜨끔하더니 막 총 맞은 것처럼 따끔하더니 그리고 나서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좀 푹 파여 있잖아요. 멍이 들어있고 그럼 근육이 끊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깜짝 놀랄 만큼 아팠는데 좀 힘만 빠질 뿐이지 안 아프니까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근육이 파열이 됐을 때 한 달이 지나버리면 근육에 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원상복구가 안 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에 톱니바퀴처럼 생겨있는 근육인데요. 정거근입니다. 가끔씩 옆구리가 결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근육이고요. 이 정거근은 날개뼈를 흉곽에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강하게 미는 힘을 쓸 때 그때 힘을 딱 주면서 버티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정거근이 문제가 있는지는 옆구리를 양쪽으로 눌러봤을 때 한쪽이 유난히 아프고 내가 평소에 아픈 부위다 그러면은 정거근의 문제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거근의 움직이는 거를 조절하는 게 이제 장용신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장용신경이 눌리거나 마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정거근에 아예 힘이 빠지면서 뭔가 밀거나 문도 못 밀 정도로 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뒤에서 내가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힘을 줬을 때 날개뼈가 유난히 들어 올려진다. 흉곽에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흉곽에 못 붙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정거근의 약화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골근인데요. 흉골근 쪽은 우리가 흔히 화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힘을 잔뜩 줄 때 그때 가슴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근육들 사이를 뚫고 신경들, 요 감각신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좀 뻐근하고 뭔가 화끈거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흉골근은 거의 작용이 없는 근육이에요. 해서 이게 퇴화돼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흉골근이 긴장이 되면서 가슴이 좀 뻐근하게 아픈 이런 통증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이 흉골 근처를 이렇게 눌렀을 때 으악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한의원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화병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 흉골근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제 근육들 넘어가서 이제 신경인데요. 늑간신경통이에요. 갑자기 옆구리에서 앞쪽으로 찌릿하고 통증들이 전해질 때 그때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늑간신경들은 늑골 사이를 쭉 늑골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뒤에서 앞쪽으로 찌릿하고 통증들이 전해지게 되죠. 늑간신경이 손상이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대상포진이 한번 이렇게 걸리고 나서 대상포진으로 신경이 손상되고 오랫동안 이제 통증을 앓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어디 맞았다든지 부딪혔다든지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평소에 아니면 당뇨가 있어서 신경이 좀 손상이 되거나 변성이 돼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급작스러운 아까 늑간 근육통의 연장선으로 근육이 신경을 너무 압박을 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요 늑골하고 늑골 사이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 어딘가를 탁 두드렸을 때 두드리니까 찌릿하는 통증이 재현이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신경이 손상된 자리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골절이에요. 꽤 오랫동안 아니면 너무 느닷없이 이렇게 갈비뼈 근처가 아프다 그러면 혹시 이거 골절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늑골 골절 어딘가 부딪히고 나서 통증이 너무나 심하다. 이게 보통은 통증이 그래도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은 점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점점 심해진다면은 골절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늑골이 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도 좀 시큰거릴 수 있고요.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너무나 뜨끔거리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된 자리를 누를 때가 가장 아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게 좋고요. 사진상에 갈비뼈에 금이 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치자마자 사진을 찍으면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야지 이게 선명하게 이제 사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다치자마자 사진 찍었을 때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도 계속 그렇다면 사진 한번 다시 찍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내가 엑스레이를 찍기가 좀 곤란해. 근데 골절인지는 되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돼. 그럴 때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요. 가령 요 부위가 되게 아프고 요 부위가 골절이 된 것 같아요. 눌러보면 되게 아프겠죠. 근데 골절일 수도 있고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요 부위에 연장되는 그 뒷부분을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만약에 뼈가 골절이 돼 있다면 그 충격이 여기 전해지면서 욱신욱신할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근육통이나 다른 통증들은 이 부위를 두드렸다고 해가지고는 아프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진동을 주는 음차 같은 거를 진동을 딱 준 다음에 뼈에다가 대보면은 여기가 막
따끔따끔하게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청진기를 갖다 대고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리핑 늑골 증후군이라 그러는데요. 통증이 요 갈비뼈 약간 밑에서, 양쪽 밑에서 이제 느껴질 때입니다. 요새 이런 분들이 좀 늘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래요. 안전벨트를 딱 맸을 때 그때 안전벨트가 딱 막히는 그 자리인데 쾅 부딪히면서 여기가 갑자기 충격을 탁 받으면서 요 부위에 있는 연골 조직들이 아까 8번, 9번, 10번은 하나의 연골로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연골이 좀 찢어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따끔따끔 아프거나 뭔가 딸그닥거리는 소리가 난다 든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은 갈비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덜컥거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아프다든지 하면은 그냥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통증이 좀 가운데에서 느껴질 때입니다. 늑골, 흉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꽤 만성적으로 앓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늑골하고 흉골이 만나는 점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할 때 이 흉골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기침을 하거나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팔을 젖히거나 혹은 웅크릴 때 그때 따끔한 통증이 한 군데 딱 국소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늑골하고 흉골이 만나는 부위를 눌렀을 때 상당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자, 조금 비슷한데 통증 부위가 가운데 쪽이 아니라 약간 더 벗어나서 이 젖꼭지 있는 라인 정도에서 통증을 느낄 때는 늑연골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골하고 진늑골 사이에 있는 이 관절도 상당히 약한데요. 이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사이에서 그 정도 라인이 아프다라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약간 위쪽인데요. 흉골자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가슴을 어느 날 쾅 부딪혔을 때 이 늑골병하고 늑골자루가 있는 관절이 약간 어긋나면서 여기가 유난히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새가슴인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라인을 만졌을 때 아프면은 그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검상돌기라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요 갈비뼈하고 사이 여기 오목가슴이라 그러고 명치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명치 상당한 급소예요. 그래서 장난치다가 명치를 한 대 이렇게 뭐 가격을 한다든지 어디 부딪힌다든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검상돌기가 약간 이렇게 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그 근처를 눌렀을 때 만약에 손을 못 대게 아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혹시 골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사진을 좀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넘어가서 흉쇄증후군 요 근처에서 통증을 느낄 때예요. 그때 어떤 분들이 가끔씩 유난히 내가 한쪽이 더 튀어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몸이 약간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서로 비대칭인 것처럼 이 흉쇄 관절도 서로 약간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튀어나와 있더라도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 흉쇄 관절이 충격으로 약간 어긋나거나 아탈구가 되거나 그러면 좀 딸그닥거리는 느낌도 날 거고 이게 자꾸 마찰을 빚으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좀 붓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튀어나왔는데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해서 이제 근골격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은 정리를 해드렸고요. 골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급하거나 위급할 증상들은 없습니다. 골절도 그렇게 위급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특별히 해줄 게 없어요. 안정을 취하면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이제 붓게 됩니다. 자, 이제는 내인성,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인데요. 실은 요 가슴 근처가 뻐근하고 아프다라고 호소할 때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위장에 있는 위산이 원래는 분문이 쪼여져 있기 때문에 식도로 넘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분문이 느슨해지면서 음식물과 함께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증상입니다. 원래는 안 넘어야 돼. 아주 강한 산이 식도로 넘어오니까 식도가 좀 부식이 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이 좀 뭐 과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 평소에 식물이 넘어온다든지 되새김을 한다든지 조금 누워 있으면은 조금 더 이 위산이 훨씬 위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누워있어 가슴이 좀 화끈거린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위산이 식도나 아니면 인후 쪽을 자극을 해서 목이 쉽게 쉰다든지 목에 뭐가 걸려있는 느낌이 난다든지 이유 없이 자꾸 기침이 난다든지 누워있으면 기침이 더 심해진다든지 할 때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천식, 기침을 오랫동안 하고 나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갈비뼈에서 이제 늑간 근육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요 기관지에서부터 통증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천식이라는 건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계속 이 기관지 이 점막이 과민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두꺼워지면서 소리도 숨도 조금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질환이죠.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숨쉬기가 한 번씩 이제 곤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추운 바람, 먼지 많은 데 가면은 막 갑자기 기침이 나기도 하고, 유달리 뭐 봄만 되면 한두 달 나는 기침을 하면서 넘어간다, 다 천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오래되면은 꽤 여기가 조이는 듯이 아프고 통증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질환하고 오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응급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기흉입니다. 폐에 구멍이 났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어디가 뽀글뽀글 하더니 통증이 아주 강렬하게 짜릿하게 오더니, 그리고 나서 숨쉬기가 곤란한데 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흉이라는 거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 개가 있어요. 폐를 실지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고, 겉에 이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겉막이 찢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폐가 풍선이 마치 밖에서 이제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폐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겠죠. 좀 날씬한 사람, 바짝 마른 사람, 키가 큰 사람한테 자연적으로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혹은 결핵이나 천식이나 폐렴 등의 원인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흉이 의심이 되면 청진기를 갖다 대보면 알 수 있어요. 귀를 갖다 대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숨 쉴 때 바람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쪽 폐에서 소리가 안 난다, 그리고 숨이 차다, 그러면은 꼭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늑막염이에요. 아까 늑막이 두 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윤활유처럼 이렇게 서로 비벼질 때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하는 윤활액이 흐르는데, 그 윤활액이 지나치게 이제 증가가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특징이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요. 그래서 열이 나면서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다, 찌릿찌릿하게, 그럴 때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로는 이제 결핵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결핵성으로 세균 감염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암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다 할 때도 폐 사진을 한 번 정도 찍어서 폐에 물이 차지는 않았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이거 혹시 심장 문제 아닐까 하는데요. 주로는 이제 협심증에서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협심증이라는 거는 우리 심장이 혈액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온몸에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 끊임없이 움직여요. 심장 자체도 혈액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혈액 공급을 하는 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해서 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활동량이 늘어날 때 더 많은 피가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피가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심장이 마치 경련을 일으키듯이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통증 자체가 정말 극렬해요. 그래서 뭐 심장을 누가 바늘로 막 후려파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통증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원인을 위한 통증들은요, 통증이 있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심장에서부터 오는 통증들은 매우 극렬하기 때문에 아프면은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꼼짝 않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혈액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을 동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분들이 하는 표현이,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숨이 차고 어지러워가지고는 한참 동안 앉았다가 괜찮아가지고는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협심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협심증의 통증은 그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괜찮아요. 지내다가 또 한 번씩 통증이 찾아오면 한 5분 정도 그렇게 극렬하게 왔다가 또 괜찮아져요. 그렇다 그러면은 통증 없으니까 지낼만 한데 이러지 마시고요. 꼭 심장내과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가 한쪽 가슴에서 이렇게 번지면서 얼굴이나 이빨로 통증이 번지기도 하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식의 양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가슴에서만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은 안 아픈데 얼굴만 아프거나 목만 아프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통증의 특징이 5분 정도 강렬하게 지속되면서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이 같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꼭 의심해보고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이 협심증이 위험한 게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동맥이 콱 막혀버리면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이 괴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심장 마비가 생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왜 돌아가셨대? 심장 때문에 할 때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심근경색이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런 협심증 증상들이 있었다 그러면 꼭 검사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이 아플 때 느껴질 수 있는 질환들, 근골격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과 또 응급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불필요하게 가슴이 아프다고 걱정하지 않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응급한 상황들을 구별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